취임 1년 차에 주식시장은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각 후보의 공약, 이거를 사실 좀 보시는 시기. 예측하지 말고 대응을 하라는 거죠. 전문가들이 예측하더라도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1% 성장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3% 성장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죠? 올해 5% 정도는 성장할 거야 부터 시작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실제 현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네, 오늘은 요즘 미국 주식에 투자들 많이 하시는데요. 올해가 이제 지금 대선이 진행 중이거든요. 대선이라는 이 선거라고 하는 게 과연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냐 한번 좀 살펴보고,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투자 전략을 좀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을까 같이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는 11월 첫째 주 화요일, 그러니까 11월 5일이거든요. 이때 이제 미국 대선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이 진행이 되면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에요. 미국은 재선이 가능하거든요. 총 한 명이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8년입니다. 재밌는 거는 대통령 임기 중에 중요한 선거가 이제 2번이 치러지게 돼요. 국회의원의 뭐 비슷한 개념인데 상원의원, 하원 의원을 뽑아요. 이 의원 선거가 대통령 임기 중에 2년 차, 4년 차 이렇게 한 번씩 있어요. 대통령 임기 2년 차에는 의원 선거만 하는 거고요. 4년 차에는 의원 선거도 하고 대통령 선거도 하는 거죠. 재밌는 거는 미국 시장을 이제 자료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1년 차, 2년 차, 3년 차. 그러면 영어로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렇게 좀 갈 것 같은데 각 해의 명칭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선거를 반영해서 명칭이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1년 차는 가장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first year 쉽죠. 자, 2년 차가 아까 제가 뭐가 있다 그랬죠? 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이게 중간 선거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차를 midterm year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3년 차는 세 번째 해니까 third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4년 차가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election year라고 해요. 그럼 3년 차는 4년 차 걸 따갑니다. 그래서 pre-election year.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1년 차 first year, 그 다음에 2년 차가 midterm year, 3년 차가 pre-election year, 4년 차가 election year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미국 관련 자료를 찾아보실 때 요런 용어를 쓰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4년 차와 각 용어들을 매칭시키시면 자료들을 좀 읽으실 때 굉장히 좀 편합니다. 대선이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걸 이 연차별로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침 이제 한국투자증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굉장히 큰 증권사죠. 한 연구원이 보고서를 쓴 게 있어요.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면 이분이 했던 게, 이 보고서를 보면 1930년대 이후, 8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 이렇게 기간을 나눴고요. S&P 500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 시장을 나타내는 이제 지수죠. 이거를 연평균 수익률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한 결과 취임 1년 차, 3년 차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고 2년 차, 4년 차, 선거해죠. 이때는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1년 차 상승, 2년 차 하락, 3년 차 상승, 4년 차 하락,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를 좀 살펴보면 2년 차에 발생하는 중간 선거는 대통령이 했던 일의 중간 평가를 의미해요. 그리고 의원들이 선출이 되잖아요. 정치적 장악력의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되거든요. 4년 차는 당연히 대통령이 바뀌니까 주식시장은 이런 정세적인 변화 때문에 좀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안 좋은 영향을 더 받는 거죠. 2년 차, 4년 차 이때는 전반적으로 좀 수익률이 저조한 트렌드가 있다. 특히 이제 저희 생각에는 이 정책 관련주들이 그래도 좀 이런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겠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더 나가시는 분들은 이게 트렌드가 나오잖아요. 1년 오르고 2년 내리고 3년 오르고 4년 내리고. 그러니까 이걸 연도별로 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개별 연도로 보면 이 장기 트렌드보다는 조금 보기 힘드신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외부적인 경제 상황, 그리고 특히 이제 근래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거든요. 이런 외생 변수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뭐 절대적인 일반화된 법칙이다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제 투자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점으로 삼거나 참조점으로 삼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건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4년 차에는 수익률이 낮게 나오는 해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해예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리스크가 좀 높은 해다. 이걸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뭐 4년 차에 이런 수익률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가 높다는 거는 좀 주지를 하고 계시고 비중을 조절하실 때 좀 쓰시면 좋고요. 저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취임 1년 차, 내년이죠. 그 1년 차는 기대감으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내년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취임 첫 해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는요. 당연히 뭐 정치적 안정성이 이제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도 좀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수혜를 받고 여기가 피해를 보겠구나, 아니면 뭐 이게 굉장히 앞으로 더 성장하겠구나,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나라도 이런 패턴이 있어요. 주로 연말로 가면 시장이 하락하는 경향이 강해요. 이거는 이제 대주주 요건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연초가 되면 주식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올라가요. 거의 뭐 매년 패턴이 비슷하게 되고 있고요. 요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 투자에 좀 감을 잡으실 때 쓰시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한 발 나가서 이제 그러면 공화당이 승리했을 때는 뭐 수익률이 어땠고 민주당이 승리했을 때는 수익률이 어땠어? 경우의 수를 막 따져요. 이걸 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패턴 분석을 해서.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부질없는 짓이다. 그걸 따져서 세밀하게 기대해서 가기까지는 사실은 좀 무리수가 너무 많고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측면보다는 제가 아까 취임 1년 차에 주식시장은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은 각 후보의 공약, 이거를 사실 좀 보시는 시기로 삼아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간략하게 뒤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공약을 보면서 1차적으로 수혜를 볼 산업, 어떤 산업이 수혜를 볼 건지 이걸 찾고요. 그 산업에서 대장주, 그리고 굉장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 이런 종목들을 이제 찾아내시는 거죠. 근데 다만 둘 중에 이번 대선은 사실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죠. 이 두 명 중에 누가 될 건지 베팅을 한다? 요건 또 금물이에요.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지 저는 모든 투자에 있어서 뭐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예측하지 말고 대응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측은 거의 대부분 무조건 틀려요. 특히 경제,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냥 전문가들이 예측하더라도 그거는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측은 기존의 트렌드를 연장하면서 예측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1% 성장했어요. 작년에 3% 성장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죠? 올해? 그렇죠. 1, 3, 5. 올해 5% 정도는 성장할 거야. 부터 시작해요. 근데 5%를 성장하지 못할 뭔가 요인이 있는지를 봐요. 그러니까 트렌드 안에서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만 약간 튜닝할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돼요. 예측이란 작업이 항상 그렇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실제 현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예측은 저는 거의 틀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벌어지는 현상을 보고 대응을 해라. 그게 오히려 빠르게 대응하는 게 예측해서 미리 대응하는 것보다는 낫다. 특히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주식이 뭐 오를지 내릴지 이거를 막 예측을 하지 말고 주식시장이 오르면 어떻게 할지 내리면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놓고 대응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리면 더 살지 손절을 칠지, 오르면 추가 매수를 할지 팔지를 결정하라는 얘기죠. 주식시장의 정말 대표적인 격언이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것도 대응이에요. 대부분 근데 어떻게 하냐면 뉴스가 나오면 그때부터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뉴스엔 팔아라가 대응의 원칙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 후보의 공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후보들이 가진 공약들을 다 면밀히 살펴봤거든요. 대동소이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어디냐면, 첫 번째가 해리스 후보 쪽은 아주 극명하게 딱 드러나는 건 친환경 정책이에요. 이전 정권 문재인 대통령 때 뭘 많이 했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좀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여기도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보셔야 되는 산업은 해리스 그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를 전제로 하면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신재생 어떤 게 있을까요?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업체들을 미국 내에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헬스케어는 우리나라 의료보험하고 비슷한 게 미국은 사실 그런 제도가 좀 잘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오바마 케어가 사실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의료보험하고 좀 유사한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싼 값에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바마 케어인데 해리스 후보는 오바마 케어를 유지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받으려면 약값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약값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싫어하죠? 제약회사들이 싫어하죠. 특히 전통적으로 강세인 제약회사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여기서 이제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IRA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헬스케어 관련해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요. IRA는 뭐 이 전체 용어로 보면 Inflation Reduction Act라고 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감축시키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식으로 쉽게 말하면 그냥 물가 잡자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약값도 내려라 이거죠. 그러니까 헬스케어랑 세트로 붙어 다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계속 실제적으로 법안을 가지고 이제 제약 바이오 하는 회사들의 압박을 주고 있는 게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일단 트럼프 후보는 반대 쪽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반대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제약바이오 산업은 트럼프 후보가 되면 유리하죠.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자. 그리고 IRA도 폐지하자라는 입장이에요. 이런 전통 제약사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수혜주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외의 제약바이오 산업도 굉장히 좀 우호적인 측면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그렇다고 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그 약값을 올리자는 입장은 아니에요. 약값을 올리는 건 국민들이 다 싫어하거든요. 아무리 뭐 제약사와의 관계가 좋다라고 해도 뭐 그런 입장을 할 수가 없어요.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건 공공 헬스케어를 없애면 내지는 축소하면 비보험,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비 지출이 확대되겠죠. 그리고 약값을 인하하려고 하는 압력 자체를 없애주니까 제약사 입장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사실 속된 말로 땡큐죠. 뭐. 대선 테마주는 거품이잖아요. 오를 때는 문제 없거든요. 내릴 때는 거래량이 없어요. 하한가. 일단 트럼프는 취임하면 전기차 보조금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전통 에너지 업체들의 친화적이에요.